좋은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협상이 필요하겠다 해서 정말로 엑기스만 뽑아서 기록한 게 지금 성공적인 조합 협상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한 줄의 내용이 사실은 한 줄 내용에서 30분씩은 설명해요. 거의 한 30분씩.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래도 사실 충분치 않아요. 그런데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 또 교회적으로 궁금하신 것 있으면 나중에라도 연락해 주시면 제가 방문해서 또 교회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분석해서 그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가지 재개발의 형태가 있습니다. 순수 재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있어요. 그죠? 네, 재개발보다 적은 개념의 재건축이 있습니다. 또 그 적은 개념의 가로주택 개발이 있어요. 가로주택. 그 다음에 모아타운 또는 모아주택 개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공주복이라고 해요. 공주복.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많을까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개발 사업이 사업 특성상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특성에 맞게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만든 게 이렇게 다양한 개발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개발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대응 방식도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통용적으로 이거를 세미나를 하는 게 사실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대부분의 개발 방식은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때로는 단축될지라도 모두 과정은 같습니다. 결국 같아요. 네. 그런데 뭐냐면 시간이 달라요. 시간.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2년이면 다 끝나버려요. 끝난다는 의미가 뭐냐면 건축 착공 전까지 2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한 5년까지도 걸리죠. 네? 제가 도와드렸던 모 교회는 13년 만에 했어요. 13년 만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길어서 그렇게 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재개발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면 망합니다. 네, 망해요. 그 망한다는 의미는 너무나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 망한다는 의미를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조합은 협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사업성이 없거든요. 사업성이 없는데 교회에다가 뭘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조합원들이 찬성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드러나기 이전에 교회는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협상을 해서 끝내야 돼요. 이거를 자꾸 시간을 놓치고 타이밍을 놓치면, 제가 여기 여러분들 보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협상의 타이밍을 놓치죠. 이런 부분들을 자꾸 놓치게 되면 나중에 점점점 우리는 불리하게 돼요. 협상의 분리, 주도권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초기 단계로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실제적인 얘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교회가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재개발인지, 재개발도 민간 재개발인지 공영 재개발인지 다르죠. 그죠? 왜냐면 사업 주체가 달라요. LH가 하는 사업, GH가 하는 사업, 서울 SH가 하는 사업, 이런 공공 재개발인지 아니면 조합원들이 모여서 순수하게 민간으로 하는 재개발인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재건축인지, 작은
부지에 있는 거 다 털고 도로도 그대로 다 두고 하는 재건축인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주택개발사업인지 모아주택개발사업인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공주고 그런 개발사업, 이거를 먼저 교회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개발할 때요.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발품 팔아서 요즘 인터넷만 열심히 찾아보고 다 나옵니다. 다 나와. 무슨 구역, 정비구역 하면 다 나와요. 그러면 어떤 개발 방식인지 다 나옵니다. 첫 번째, 개발 방식을 파악하세요. 네?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업 시간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개발 방식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파악이 됐다. 그러면 아까 전에도 강의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 정비구역 사업 계획도에 우리 교회가 한 개 또는 독립교회가 두 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한 개 또는 두 개 있는 그 종교 획지가 종교 부지가 계획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이제 초기 사업 단계인데 그거 나중에 조합장이 아니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초기 정비구역 계획도의 종교 부지 몇 평, 그리고 보통은 다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네? 우리 종교 부지 색깔은 내 종교 계획도에 보면 노란색이라니까요. 보통. 그러면 그 노란색이 표현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표현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조합은 여러분들을 패싱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교회를 패싱하겠다는 뜻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지어주지 않아요. 부지도 안 줘요. 네? 그냥 보상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적은 값으로. 그러니까 아까 저기 강의 들으셨잖아요. 그 정비 계획도에 우리 교회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개념을 교회가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세 가지 개념이란 뭐냐면 첫째, 아까 말씀하셨지만 존치겠는지 존치. 네? 그렇게 구역 정비구역 안에 우리 교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존치예요. 물론 도로나 기반 시설은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던 대로 그대로 두죠. 그렇지만 이 존치의 개념이라는 게 무척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함정.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만 먼저 얘기해 볼게요.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서울시에서 그 계획하는 거를 이걸 상의해서 가는데 그때 담당자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존치시키세요. 교회는 존치시키세요. 왜 그럴까요? 다투지 마세요. 교회랑 분쟁하지 마세요. 그냥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 두고 존치시켜 놓고 그리고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아까 존치에 함정이 있다고 했죠. 네? 이 교회 부지를 그대로 건물과 존치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정비구역은 지정을 해요. 그죠? 정비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건물과 땅을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재산상에 엄청난 손실이 생깁니다. 그 재산상에 엄청난 손실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지가 지금은 아주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택을 짓는다든가 병원을 짓는다든가 다양한 허용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이지만 존치시켜라 그래서 그 존치된 땅을 종교용지 또는 종교부지라고 명명이 되는 순간 우리 교회 땅값은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 뚝 떨어져요. 네? 뚝 떨어져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저 경기도권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 이 부지를 그린벨트로 묶는데요. 그린벨트. 그 그린벨트를 묶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개발을 제한시킨다는 거잖아요. 개발 제한. 역시 우리 이 부지를 종교 용지 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묶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의 허용 용도라는 게 있는데 허용 용도의 종교 용지는 종교 목적밖에 허용이 안 돼요. 심지어는 1층에다 카페도 할 수 없어요. 네? 사업자 등록이 안 나와요. 카페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땅으로 못 배워요. 그러면 땅 500평인데 3천만 원짜리가 500평이 1,500만 원으로 뚝 떨어지면 얼마나 손해가 보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교회 부지를 갖고 대출을 하려고 그러다가 감정평가를 받아봤더니 예전에 원래 있었던 때의 감정평가액은 100억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 지어놓고 부지에 감정을 해보니까 50억밖에 안 나요. 그 50억 어디로 날라갔습니까?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존치개념이에요. 존치. 그러니까 교회를 존치해준다. 여러분들 존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 제척의 개념이에요. 제척. 제척이라는 건 뭐냐면 구역 지정에서 아예 우리 부지는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아예 제거시키는 거예요. 구역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걸 제척을 시켜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부지는 거기에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 다양한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하락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건물과 부지는 그대로 있는 거고 기반시설에 대한 활용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존치나 제척이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난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뭐 교회를 언제 새로 짓고 또 교회 짓다 보면 또 빚도 짓게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난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누군가 와서 그럼 존치시켜드릴게요. 존치가 아니라 제척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분명 존치가 아니라 제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그건 좀 헷갈려갖고 개념이 헷갈려갖고 그럼 존치시켜주세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교단에 여기 모 교회가 있습니다. 땅이 한 500평이 넘어요. 초기에 장로님들이 잘 몰라서 존치시켜달라 했어요. 7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이제 곧 있으면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존치 개념으로 돼가지고 거기 땅값이 엄청 비싸요. 그런데 500평 가까이 되는 땅이 이게 존치가 되어버렸으니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동대문구청에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갖다가 존치를 하지만 허용 용도를 바꿔달라. 다른 다양한 용도도 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 하고 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안 돼요. 아니 구청장이 와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용도 변경 가능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어요. 구청장이 해주겠습니까? 상황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지. 근데 이겨내면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재개발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절대로 제척 위에는 존치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아예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능하면 포함해서 개발하세요. 주변이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고 보통 말이죠.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그 지역 주민은 한 30%도 안 남아요. 나머지 한 70%는 어디 갑니까? 다 팔고 딴 데 가요. 왜? 자부담할 돈이 없어요. 빚을 져서 이사를 낼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팔고 갑니다. 전혀 생소한 다른 주민들이 70%의 주민들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예? 자체적으로도 있지만 환경적으로도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니까요. 예? 바뀌는데 옛날 뭐 우리 그대로 좋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바뀌어야죠. 문제는 뭐예요? 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사업 단계가 많이 진행되고 나서는 절대 조합은 여러분들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조합의 사업은 갑니다. 많이 때를 놓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가고 못 가고의 상황은 초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 얘기했죠. 도장 찍어주지 말라고. 여러분 도장 숨겨보세요. 아니, 예? 어떻게 아무도 못 찍는데 숨겨보세요. 아니 어떤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서 갔더니 밭에서 그것도 농사짓는 여기 교회 바로 옆에 밭에서 어떤 분이 뭐 조합에서 왔다고 그래갖고 이거 뭐 주변이 아주 개발되고 좋으니까 뭐 우리 교회도 좋아질 거고 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그래서 도장 찍어줬대요. 그게 계속 발목을 잡고 협상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사안을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도장 하나도 안 찍어도요. 여러분들 때문에 사업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사업 진행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 도장 하나, 동의서 하나, 뭐 하나 잘못 승인하는 바람에 해주는 바람에 그게 법적으로든 모든 그런 어떤 효력으로 여러분들이 협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된 관심사는 뭐냐? 저 포함해서 개발한다. 그러면은 건축비를 받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등가의 원리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거는 조합에서 생각하는 것이 등가의 원리예요. 우리는 무슨 원리냐면 현상의 원리예요. 네? 기억하세요. 현상의 원리. 현상의 원리는 뭐냐? 현상 대 현상 보상. 그게 십몇 년 전에 뉴타운에서 수많은 종교 시설들과 부딪히니까 사업주가 부딪히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만드는 게 현상의 원리입니다. 현상은 뭡니까? 현상 대 현상 보상이라는 거예요. 땅은 1대1. 건축이 내가 갖고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비용 1대1. 감정평가하는 비용 말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현재 지금 건물을 500평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건물 500평. 그러면 500평을 지금 지으려면 돈 얼마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건물 건축비만 평당 1,000만 원씩. 그럼 얼마? 50억. 50억 들어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얼마 보상해 줄까요? 한 건물이 한 30년 됐어요. 그러면 얼마 보상해 줄까요? 잘해야 평당 200만 원? 네? 그러면 500평이면 얼마예요? 10억밖에 보상 안 해줘. 그럼 나머지 40억 어떻게 해야 돼요? 빚내야죠. 40억 빚내서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목회적 환경에서. 그러니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요.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 잘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면 바로 그 현상 대 현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건축비이고 두 번째는 현상 대 현상, 두 번째는 임시예배 초소비. 여러분들 3년 동안 건축할 때 3년 동안 임시예배 초소 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 임대료가 얼마나 나와요? 임대료 보통 몇 억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임대료,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 그 다음에 집기 비품,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 건축과 관련된 모든 비용, 이런 모든 비용을 우리는 제한을 해서 협상을 해서 그 돈을 받아내야 저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그렇게 받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협상 잘하시면 출연에 잘하시면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 재개발하는 법에 우리 교회가 뭔가 처리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재개발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해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도 도정법에 의해서 합니다.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뭐 합니까? 빈집 및 소규모 특례법이 있어요. 빈집 및 소규모 개발 특례법이 있어요. 네? 그런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공공도시복합사업인 공주법은 무슨 법이냐면 공공주택 특례법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몇 가지 법에 근거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법에도 종교시설은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어요. 현상 대 현상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유리한 거죠. 그죠? 자, 여러분 갖고 계신 제가 이제 나눠드리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종교시설 재개발 기준 무엇이 달라지나 뭐 이렇게 자료 나는 좀 갖고 계시죠? 네. 자세히 읽어보세요. 근데 읽어보는데 자, 여기에도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조합 협상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권 해석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유리해져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짧게 설명해 드리면 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재개발 안에 뭐가 있어요? 학교 같은 거 있죠. 학교. 어린이집 있잖아요. 노인정 같은 거 있어요. 노인정.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체육시설이 있어요. 네? 운동시설도 그렇잖아요. 요즘 막 수영장도 놓고 이걸 뭐라 하면 복리시설이라고 해요. 복리시설. 이 복리시설에 준하는 그러한 보상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 최근 법제처와 정부에서 내놓은 국토부에서 내놓은 유권 해석이에요. 유권 해석. 자, 그러면 이 유권 해석은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에서 협상하기 유리해졌죠. 이렇게 하라고 법에 입법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여러분들이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아주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면 정말 더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협상을 통해서 이거를 얻어내지 않으면 저절로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뭐 저주나 거다 천만에 착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건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협상을 하기 유리한 하나의 방법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시간이 짧아서 시간이 짧아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안들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가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 총회에 재개발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귀찮도록 물어보세요. 네? 전문가들 다 있으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귀찮도록 물어보시고 도저히 뭐 전화상으로 안 돼서 부르세요. 네? 갑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요. 여러분들. 있는 못 가죠. 그래서 거기에 상황에 다 맞게 설명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우리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끝나는 대로 상담할 때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오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